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세요 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걸 거꾸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근을 딱 알려주는 거야. 자, 이 두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2차 방정식이었을까요? 라고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배워보고자 하는 거야. 봐보세요. 자, 알파, 베타라는 두 수를 근으로 합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2차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알려줬을 때 그 2차 방식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구하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알파, 베타라는 근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인수분해 형태를 떠올려 보시는데요.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알파 또는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아요. 자, 2차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전개해 보죠. x제곱에 1차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맞죠? 자, 상수항은 곱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뭐라고요? 근을 알려주고 있을 때 그 근을 갖는 거를 2차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작성해 본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식 만드는 연습이 자유롭게 되셔야 되는데 물론 두 근을 알려준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갔다가 전개하는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식을 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외우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두 근이 주어지면 1창에게 수호쌤이 밑줄 그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근을 합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즉 부호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부호 바꾸기 뭐라고요? 합해서 부호 바꾸기 그게 바로 1창의 개수다라는 걸 암기해 주시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자, 상수항은 뭐냐? 말했을 때 두 근을 주어진 거에 곱이 들어간 자리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근이 예를 들어서 1과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의 개수가요 1이라는 전제가 깔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상은 차근차근 하자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1 2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x-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그런다면 이걸 전개하실 수 있겠죠.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인수분해꼴로 만들고 그걸 전개하는 패턴으로 가셔도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도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근이 있을 때요. 두 근을 합하세요. 합해서 부호 바꾸기 그건 뭐예요? 3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1차 개수라는 거죠. 자, 두 근 곱하세요. 그러면 2죠. 그게 바로 상수항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갈 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알려줬어요. 2차 방식을 작성하시는데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개수를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근으려면 x-알파라는 인수, x-베타라는 인수가 있을 텐데 마지막 2차 개수가 a여야 되니까 이 x제곱에 a를 곱하지 여기다가 a를 곱해주시면 2차 개수가 a가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a를 곱해주시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 자, 두 근이 1과 2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2차 개수가요 자,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런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인수분해 꼴로 만드시는 거예요. 1과 2가 근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3이라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전개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요거 전개한 식에다 상 곱한 거죠. 즉 여기다 상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갔던 식 있죠? 합해서 부호 바꾸기 그리고 두 분의 곱 이렇게 해서 2차 방식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 3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3 곱해서 6은 0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면 마지막에 그냥 곱하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의 작성에 대한 개념 이제 이해하셨죠? 자, 우린 두 근이 주어진다면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꾸기 또 두 근의 곱 이 두 개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꼭 두 근을 다 알려줘야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근을 알려주는 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조건에서 한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한근만 가지고는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한근이 주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한근을 주어진 겁니다. 다만 숨겨놨을 뿐이죠. 그 숨겨진 또 다른 한근을 우리가 직접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 드리죠. 자 이런 꼴이어야 돼요. 루트가 들어있는 꼴 쌤 해볼게요. 자 2 플러스 루트 3 요게 한근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면요 다른 한근도 사실상 알려준 거라고요. 다른 한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세요. P-Q 루트 M 무슨 얘기냐?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르게 켤레 있죠? 우리 켤레 복소수 외웠듯이 켤레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이제 또 다른 한근을 사실 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또 다른 한근 루트 앞에 부호 바꾼 거 켤레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2차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꾸기 두 근 합해보세요. 4죠? 부호 바꾸세요. 이렇게 두 근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합차해서 4 빼기 3 그래서 1이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이 2차 방정식에 개수가 유리수란 전제가 깔려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자,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 지금 우리 근을 다루고 있는데 근의 공식을 보시면 근의 모습이 나오기를 이렇게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근 형태 분자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켤레가 근이라는 건 이미 근의 공식이 얘기해주고 있어. 그죠? 다만 이 켤레가 근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즉 플러스 루트가 바로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가 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루트가 여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A나 여기 B 자리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루트는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에는 루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즉 무리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유리수여야만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깔려 있는지 우선 문제를 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 보실 때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루트 앞에 뭘 바꾼 그 켤레근이 또 다른 한근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거라고요. 됐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2차 방식이 있을 때 A, B, C가 실수라는 전제가 딱 깔려버리면 요 A, B, C가 실수니까 요 앞쪽에서는 I라는 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실수니까. 그러면 한근이 P 플러스 QI입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한근이 복소수 알려주면 또 다른 한근 사실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바로 켤레 복소수가 바로 또 다른 한근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데 루트 안에 여기 음수면 우리가 I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I 앞에 뭐가 바뀐 거 즉 켤레 복소수가 두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한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개수가 실수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리면 사실 한근만 준 게 아니라 다른 한근 또 누구? 1 마이너스 I도 준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바로 2차 방정식 작성해 보시면 X제곱에 합해서 부호 바꾸기 그럼 마이너스 2X 자 두근의 곱입니다. 합차 공식에서 얼마? 오케이 2 그래서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다고요. 물론 2차의 개수가 다른 숫자 있으면 마지막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의 작성에 대한 개념들 쭉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 풀면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봐야 되겠죠?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보시면 두 근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2차의 개수가 1인 바로 2차 방식을 직접 만들어 보래요. 저 두 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두 근 가지고 인수분해꼴로 빵빵 만드실 수도 있는데 자 시험 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자 X제곱에다가요 우리는 여기 1차의 개수가 합해서 부호 바꾸기 합해서 부호 바꿀게요. 더하세요. 2루트 3 부호 바꾸세요. 마이너스 2루트 3X 자 상수항은요 우리는 곱이죠. 그럼 합차이에서 3 빼기 1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정답이고요. 여기 있네요.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을 알려줬을 때 2차 방식을 만드는 2차 방식의 작성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30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2차의 개수가 2다 라고 주어졌고요.
두 수가 두 근이다. 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다음에 1차에 계서 상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수를 가지고요. 지금 만들어요. x제곱에 1차 계수는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꿀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9 빼기 6 합차 공식에서 3이 되겠죠. 자, 는 0이라고 쓸 텐데 단 여기다가 2차 계수 2니까요. 2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1차의 계수 a를 구해보시면 1차 계수 마이너스 12고요. 자, 상수항이 b 바로 6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했을 때 b분의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12를 구하는 거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라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차의 개수 오케이 확인했고 상수항 오케이 상수항분의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3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유리수 A, B라는 얘기가 있어. 이 얘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상 2차 방식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2라고 준 거는 다른 한 근도 준 거라는 거야.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루트 앞에 뭐를 바꾼 켤레가 또 다른 한 근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A하고 B 구하세요 했으니까 A는요 1차의 개수죠. 1차의 개수는 요 두 근을 합해서 부호 바꾼 거잖아요. 합해보세요. 4죠? 부호 바꾸세요. 마이너스 4요. 자, 요 B 상수항 자리는 두 근의 곱자리 합차 공식에서 4 빼기 2 그래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 둘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의 작성 개념 배워봤는데요. 철저하게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